얼마 남지 않은 수능, 진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오연철입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매년 겪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 시즌만 되면 괜시리 저도 좀 긴장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런데 이 영상에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초조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본인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팀장님하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지 혹은 생활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오늘 드릴 말씀이 되게 뻔하다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농아인농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정시에 유리하다. 물론 이제 성적도 공부도 많이 해서 유리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 환경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그 성적도 그날의 당일날 성적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수생들은 한번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아마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당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재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렵기만 하죠. 일단은 먼저 사실 되게 이제 모르니까 막막한 그렇죠. 게 큰 것 같아요. 두렵기만 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아마 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영상 너무 뻔할 수도 있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그죠? 네. 3가지 정도에 걸쳐서 한번 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이건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남은 기간 D- 며칠 하면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얘기들은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전반적인 수능 요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상기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사실 3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제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많은 글들을 써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인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특히나 재학생들은 뭐 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실제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뭐 하죠? 그 다음날 낮 시간, 중요한 실제로 수능이 시작이니까 실시되는 그 낮 시간에 멍한 상태로 멍 때리고 있고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목은 저희가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띵 나가겠죠? 1번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라, 이렇게 나갈 건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뇌를 언제 깨우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능 언제 시작하죠? 8시 40분부터 그렇죠.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밥 먹고 영어 맞나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8시 40분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뇌를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중요한 요 시간에 멍 때리고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그죠? 지금쯤이면 10시 또는 11시에 자고 오히려 낮 시간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뇌를 깨워서 낮 시간에 공부를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분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도 이 시기가 되면은 수능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돼. 밥 먹기 전에 국어랑 수학 공부하고 밥 먹고 나서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공부도 수능 시간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간만이라도. 시간만이라도 낮 시간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조금 뭐 밥 먹고 이제 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근데 제발 이제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될 거는 정말로 요 시기 되면은 불안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그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려버리면은 진짜 그렇죠.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수능에 이렇게 좀 맞춰라 생활 패턴을 좀 맞추라는 게 또 하나는 우리 소위 얘기해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백색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하죠? 정말 고요한 데서 조용한 데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알 거예요. 아마 졸업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약간의 소음이 있는 데서 소위 공부를 얘기하는 해야지. 백색 소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뭐랄까 완벽하게 차단돼서 조용한 거보다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죠.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 자기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요 시기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반에서 밤늦게까지 해서 이제 학생들 막 좀 일부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뭐 요런 상태에서 조금 수능 공부를 좀 하는 게 오히려 실제로 도움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경험인데 시험장에서 정말 문제지 넘기는 소리도 되게 거슬리고 정말 이거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거슬리고요. 이렇게 촥촥 넘기는 소리나 뭐 이렇게 어떤 친구들 책상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거에 예민해서 그거 신경 쓰다가 시험 망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능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라라고 한다면은 밤늦은 시간에 공부하기보다는 낮에 좀 뇌 깨우고 새벽에 뇌 깨워서 그거 수능하고 비슷하게 만들라. 그다음에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좀 백색 소음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라. 그런 얘기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도 좀 찾아보려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때에는 새로운 지식을 넣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부분들을 복습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수능 학습이라고 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시기는 했었어요. 네. 요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 내용도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단거나 손때 묻은 문제집은 단거나 그리고 손때 묻은 문제집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가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남은 요 시기가 여러분들은 채워나가는 시기라고 자꾸 하는데 이 시기 절대로 채워나가는 시기 아니에요. 비워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워낸다라고 하니까 뭐요? 저의 지식을 빼라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라고 한다면 어떻다라는 거죠. 그건 비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알고 있는 걸 비워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 채워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도.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단거나 문제집도 불안하다 보니까 뭐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보는 경우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문제집도 단거나 시키시고요. 또 하나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했던 이 문제집 말고 뭐 다른 문제집에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막 또 여러 문제집도 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단거나 시키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조금씩 바꿔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개념은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정말 손때 묻은 문제집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 시기에도 좀 다른 문제집 막 보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요 시기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오답노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이건 뭐 단정지어서 죄송한데 지금 오답노트 만들지 마세요. 지금 오답노트 만들어 봐야 실제로 그렇게 도움도 많이 안 되니까요. 만들었던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오답노트 위주로 공부해도 되고요. 근데 오답노트를 내 성격상 오답노트는 안 만들었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오답노트 중요하다고 그거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풀었던 문제 이런 단권화 시키고 하면 손때 묻은 문제집을 한 번 더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만이라도 비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포인트를 좀 정리하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계속 복습해 나가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비워나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단거나 손때 묻으니까 이제 EBS 아마 이럴 거예요 같아요. 그죠?
EBS 문제. 그렇지. 단권화시키고 하려면 EBS가 가장 중요하지. 왜? 간접 연계가 되든 직접 연계가 되든 EBS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70% 이상 나온다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해예요. 직접 연계, 간접 연계 70%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연계라는 게 직접 연계라고 해도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것도 재수생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영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EBS에서 발문 그 패러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발문을 바꾸죠. 문제를. 지문은 같은데 문제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하냐면은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그거 패러그래프 영어로 된 패러그래프랑 해석본 뒤에 그거랑 2개 넣고 외우는 한글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한글로 있어요. 그냥 외워버리는 친구들 있어요. 그다음에 지문 국어 같은 경우도 지문 그냥 이 지문 나왔어. 예를 들어 뭐 무슨 지문이 나왔어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외워버리는 친구들 외운다기보다는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문학 작품 뭐 나왔어 그럼 뭐 쭉 한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똑같이 안 나온다라는 게 문제죠. 문제가 변형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만약에 시다라고 국어에서 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그 시에서 나왔으면 우린 연계라고는 해요. EBS 연계됐다, 간접 연계됐다라고는 하는데 그거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시간 쫓기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정성적인 방법이 아닌 막 이렇게 EBS 외우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실제로 저도 막 연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석본이라도 보고 가야 된다고 영어는 그 해석만 잘 봐도 많이 맞출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지문이 같아도 문제가 다르면 못 푸는 그럼요. 건 똑같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수능은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실 그 멘탈 싸움이라든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한없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그냥 오늘은 저 일반적인 얘기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소위 얘기해서 뭐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 뭐 비슷한 얘기로 뭐 위약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심리학에서 그런 용어 쓰죠. 피그말리온 이론 뭐죠? 자충 이론이라고 어려운 얘기 나오네요. 자충 이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원하는 대로 된다.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요. 피그말리온 이론. 위약 효과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가짜 약 주고 그게 진짜 약 주면 그거 먹고 몸이 낫기도 하고요. 가짜 비타민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 이번에 시험 너무 못 볼 거야 뭐 이러면은요 정말 못 봐요. 근데요 뭐 잘 본다 해서 물론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문제 어려워?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어려운 거지. 난이도 E 난이도 D 난이도 다른 애들도 못 건드려. 나는 일단 그럼 A, B, C 난이도 얘기하는 그 A, B, C 난이도 난 이거라도 틀리지 말아야지. 이것만 맞춰도 몇 점인데 몇 등급인데 뭐 몇 점을 맞을 수 있는데 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저는 지금 얘기한 3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수험생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이게 이제 뭐 공식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책의 골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수험생 때 막 대학 여러 개 붙어가지고 선택하는 그 장면을 엄청 생각을 했거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실제로 뭐 시험을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찍었는데 맞추는 상상도 해보고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좀 정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야죠. 오늘은 저희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는 그 영상 보면서 그렇지 하는데 아마 근데 뭔 얘기했지?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3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내 몸을 수능에 맞추자. 그 시간에 맞추자. 그래서 뇌를 새벽에 깨워서 낮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자. 밤늦게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
그 틀린 문제를 다시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비워가는 그렇죠. 새로운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가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꿈꾸는 다락방.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얘기했죠. 그 피그말리온 이펙트 얘기해서 이게 세대 차인가요, 팀장님? 왜요? 피그말리온가 꿈꾸는 다락방. 아니요, 제가 전공이 그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충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라고 한다면 정말 잘 된다라는 거. 그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수능 준비하면은 아마 정말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나시기를 기원을 하고 있고요. 네. 수능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능 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